책 읽어주는 미즈놀. 제가 주말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그 책 내용 속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giver, taker, 또 하나 뭐였더라? 영어로 하니까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베푸는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 받은 것만큼만 주는 사람. 근데 성공하는 부자들은 기버였다는 거예요. 베푸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부자들은 베푸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없는 자들이 있으니까 베풀지. 아니요. 없을 때부터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꼭 돈뿐만 아니라 재능, 마음, 우리 옛 속담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단 말 있잖아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동감했어요. 그래서 그 책에 사는 얘기가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다 정리하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는 DNA가 없다는 거예요. 베푸는 DNA를 갖고 있는 부자들끼리의 네트워크를 만들라는 거예요. 정말 전 동감했습니다, 여러분. 자, 책 읽어주는 미즈노를 들으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변에 부자 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의 숙제를 내드릴까요? 어렵지 않은 숙제입니다. 딱 한 사람만 이 책 읽어주는 미즈노를 구독시켜 보세요. 뭐 미즈노를 채널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책 읽어주는 미즈노는 그냥 오디오북으로 들으니까 한 사람 앞에 한 명씩만 한번, 그게 베푸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복이 오는지 제가 개런티합니다. 저도 보니까 되게 베푸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더라고요. 시작합니다. 언제 팔아야 하나요? 흔히들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어렵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약간 위화감을 느낍니다. 매수와 매도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매수를 잘했다는 것은 매도를 잘하고 나서야 결정이 됩니다. 잘 팔기 전까지는 잘 샀다는 표현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일견 이해는 됩니다. 살 때는 쉽게 샀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주가가 올랐는데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주가가 내렸습니다. 어제 팔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이 정도면 됐어 하고 팔았는데 주가가 급등해 버립니다. 올해 SMCI가 좀 그런 케이스였죠. 단타도 마찬가지죠. 팔고 나면 날아가죠. 버티면은 다 내려오죠. 인간은 행동의 후회를 비행동의 후회보다 더 강하게 느낍니다. 무언가를 했는데 잘못됐을 때의 자책감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잘못됐을 때의 자책감보다 더 크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고 에너지를 투입했으니 더 많은 리스크를 짊어진 셈이 됩니다. 더 큰 리스크를 짊어졌으니 더 큰 보상을 바라기 마련이므로 결과가 잘못 나오면 더 큰 상처를 입죠. 주식을 사고 나면 주가의 오르내림을 보면서 흥분하고 뭐라도 하고 싶어집니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팔아야 하나 고민이 되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버틸까 더 사야 하나 고민을 합니다. 어차피 주가는 못 맞추는지라 행동에 나서면 나설수록 후회할 일만 많습니다. 그러면서 손절을 철저히 지켜라, 물타기를 하지 마라, 목표 수익에 도달했으면 미련 없이 매도해라 같은 격언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시장에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격언이 참 많습니다. 가격의 하락은 박앤세일일 뿐이다. 주가가 30% 하락했을 때 편안하게 매수에 나설 수 없다면 애초에 주식을 사면 안 된다.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리면 안 된다. 등 있어 보이는 말인데 앞에서의 격언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6장에서는 주식시장의 격언에 대해 자세히 다룹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건가요? 주가가 올랐을 때 미련 없이 파는 게 맞나요? 계속 버텨야 하나요? 계속 버틴다면 결국 언제 팔아야 하는 건가요? 주가가 하락하면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목표 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존버는 승리하나요? 물타기는 패망의 지름길인가요? 자신감의 표현인가요? 전부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답하고자 하는 단편적인 격언들 또한 무의미한 것이건 마찬가지이고요. 주식을 팔까 말까 고민할 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이디어가 소진됐는가?
주식을 살 때 내가 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선을 보면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리라 기대하고 그 수혜주를 샀을 수도 있죠. 어떤 게임사에서 석 달 후에 신작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게임주를 샀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에 따른 세부 시나리오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아이디어 1.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다. 트럼프는 인프라 투자를 공약으로 걸고 있다. 관련주가 상승할 것이다. 인프라 주식을 사자. 이런 아이디어였다면 트럼프가 당선됐건 반대 후보가 당선됐건 대선과 함께 이 아이디어는 소진됐습니다. 재료 소멸이죠.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다 에서 출발하는 아이디어는 이제 끝난 거죠. 과거의 일이니까요. 아이디어 2. 8월에 새 게임이 출시될 것이다 에서 초기 일주일간 1일 일출액이 3억 원을 넘어갈 것이다 에서 지금 시장의 기대감은 1일 매출액 1억 원 정도다. 3억 원이 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사자. 이런 아이디어로 게임주를 샀습니다. 8월이 됐습니다. 신작이 출시된 후 1일 매출액이 3억 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 또는 미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결과는 나왔습니다. 1일 매출액이 3억 원이 되고 주가가 올랐으면 팔아야죠. 1일 매출액이 5천만 원이 되고 주가가 하락했으면 그래도 팔아야죠. 아이디어가 끝났으니까요.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생겨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8월 예정이던 게임 출시일이 11월로 미뤄졌습니다. 일단 초기 투자 아이디어는 깨졌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죠. 11월에는 경쟁사의 게임이 출시된다. 그쪽이 더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 회사는 8월에 출시했어야만 했다라면 굳이 더 들고 있을 필요가 없죠. 출시를 연기한 이유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해서 이 게임을 경쟁사들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11월 출시 예정이던 다른 게임들이 일정을 늦출 것이다 해서 수익 전망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완성도를 높일 것이기 때문에 매출 추정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을 노리는 게 8월보다 더 낫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도 여전히 이 주식을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계속 보유하거나 오히려 더 살 수도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소진됐는가라는 질문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3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이 주식을 얼마나 사겠는가? 이 질문에 얼마만큼 사겠다라는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는다면 팔아야 합니다. 아이디어가 없는 것입니다. 소진되어서 사라졌거나 원래부터 없었거나요. 이 질문에 10%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그 비율과 현재 실제로 가지고 있는 비율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원래 5% 비중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5%를 추가로 삽니다. 20%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은 10%라는 대답이 나왔다면 절반을 팔아야죠. 리밸런싱, 즉 적정 투자 비율에 대한 새로운 의사결정을 하는데 과거 매수 가격 이후 주가가 올랐느냐 내렸느냐는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소진됐는가 아닌가만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내 의사결정의 결과만을 볼 뿐이지요. 아이디어가 소진되어서 주식을 팔았는데 손해를 본 상태에서 팔았으면 나는 손절 원칙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이익을 본 상태에서 팔았으면 익절을 철저히 하는 사람이 됩니다.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 봤더니 과거보다 더 매력적이라 주식을 더 샀는데 그때 매수 시점보다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태라면 나는 저가에 추가 매수를 하는 물타기 전문가가 됩니다.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그 결과를 했다면 나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추세 추종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머릿속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현상만을 보고 일반론을 추측하려 할 뿐이지요. 그런 관찰에서 나온 격언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다만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꽤 유익합니다. 목표 비중이 10%일 때 3%씩 3번에 걸쳐서 비중을 채워나가는 식의 매매를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화는 예측하기가 지극히 어려운데 매수 시점을 분산하면 어제 하루 만에 비중을 다 채웠는데 오늘 주가가 급락했어 하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주식을 아예 쳐다도 보지 않을 생각이 아니라면 한 번에 다 팔지 말고 야금야금 파는 게 신상에 이롭습니다. 앞서 언급한 행동의 후회와 비행동의 후회 사이 어딘가에 위치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마음이 흔들릴 때면 3분의 1을 매도합니다. 저에게는 일종의 매직 넘버입니다. 3분의 1을 매도하고 나면 주가가 오르더라도 기존 수량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3분의 1만큼은 높은 가격에서 팔았기 때문에 마음이 덜 아픕니다. 하하하하.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내용이 정말 좋은 내용이거든요. 제가 종종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이제 아이디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떠한 예를 들어서 자,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을 9월 12일 날 발표한다고 하잖아요. 애플 이벤트 데이를 앞두고 지금 애플 주식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러면 저는 발표 직전에 팔라고 해요. 발표 직전에. 왜냐하면 어떤 이벤트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 이번 달에 테슬라의 AI 데이가 토요일로 잡힌 거 아세요? 31일?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올해 들어서 아니 몇 년 전부터 테슬라에서 무슨 이벤트 행사를 하면 꼭 그 애프터장에서 테슬라 주가가 늘 곤두박질 쳤어요. 아마도 주주들이나 투자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장이 없는 토요일에 이번에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찌 됐든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오르는 그 시점에 들어가서 발표하기 직전에 매도하는 전략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죠. 상당히 쏠쏠한 재미를 보게 하는 매매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한 명씩 데려오십시오.